무엇이 혁신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책이나 그 노선이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여하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른바 보수정당은 그런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런 비판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혁신한다면 뭐 정책이나 노선을 어떤 식으로 혁신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문제, 이제 정치 외교 문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일 교수님. 이제 보수 가치를 뒷받침하던 기둥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이 주간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문제는 의외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서 실용주의 노선을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정 운영의 그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한 중도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강화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적어도 그런 약속을 제대로 잘 이행했더라면 보수를 뒷받침하던 기둥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대로만 하자. 이것이 보수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하는 새로운 노선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 남북 화해 모드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시각이 좀 변화가 없다,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런 주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위장 평화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바른정당이 무너진 것도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냉전과 반공주의에 기초해서 그런 대결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던 시각이 명백히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점을 고수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본다면 그 평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은 우리 이대근 주필 주간께서 전공 과목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실 지금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사국과의 관계 전반이 변하고 그 변화는 사실 한국 사회 내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전환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혀 그 변화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이고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고 주변국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도 과거의 논리와 과거의 정책의 바탕을 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숙미주의니 반북주의니 동맹주의니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왔고요. 그건 주변의 평화가 불러올 우리 내부의 이 평화 체제의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한데 그것이 다가올 걸 두려워해서 그런지 그게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이고 쇼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의 위기가 민주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온 셈이에요. 첫 번째는 IMF 때문에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무슨 차떼기 정당이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 이런 등등으로 보수 정당이 위기에 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잘 헤쳐나왔습니다. 헤쳐나온 것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였어요. 보수 정당의 어떤 무능 또 부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거리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보수 정당의 어떤 정책과 노선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던 분이
박세일 교수라는 분입니다. 네. 그 박세일 교수가 그런 어떤 활로를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서 쭉 이제 온 결과 다시 또 정권을 가져오고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근데 박세일 교수 주장의 핵심 뭐냐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갖는 경쟁 지상주의를 이제 뭔가 좀 수정하고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너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박세일 교수가 주장했던 공동체 자유주의의 어떤 핵심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것을 전 쉽게 말하면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 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좀 편안한 보수,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생각에 저도 공감인데요. 노선 전환 정책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되는데 이미 그 보수 정당은 과거에 여러 번 위기를 겪었고 위기에 대응한다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 정책을 많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공약만 제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100% 공감입니다. 2006년에 홍준표 지금은 막말에다가 이번 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당시 그 양반이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수구보수 탈피하겠다. 말하자면 네. 박세일 교수님의 네.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 수구보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민주화된 보수로 가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6년 지나서 한국당의 이제 한나라당이죠. 정당 이름을 수없이 바꿔가지고요. 그때 시대에 맞는 이름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네. 경제 민주화, 네. 복지 네. 국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보적 의제를 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도 보수로 가겠다. 네. 다 했습니다. 지금 닥친 위기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상당한 위기를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 정책을 다 바꾸자라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의 혁신위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네. 집권하면서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수구 보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과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걸 책자로 내고 당원을 바꾸고 당의 강령을 멋있는 글자로 바꾸는 것이 노선과 정책 변경은 아니다. 지금 한국당도 보면은 당원과 당 강령에 보면은요 새로운 보수, 새로운 가치, 공정 경제, 복지 확대,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잊어먹고 네. 전혀 딴 길로 가는데요. 딴 길로 가는 이유 중에 그거 같습니다. 매일매일 상대하는 집권당, 여당과 상대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이 강화되고 네. 자기 입장이 강화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설정했던 노선과 정책을 벗어나서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수구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신이지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노선과 정책 변화의 방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을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느냐 하는 거지 어떤 노선과 정책을 네. 하나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걸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과거의 위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